대형 호재들이 지금 몇 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업계에서 예상하는 거. 그중에 제가 볼 때 대형 중에 대형 가장 큰 호재는 뭐냐면 최근 코스피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뜨거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반기에는 추가 상승을 기대할 만한 대형 호재까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정부가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이 이 구장 자체가 또 선수들이 뛸 만한 구장으로 만들어놔야 된다는 얘기 그렇죠. 계속 해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 좀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뭐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잖아요. 네. 그럼 여기가 꼭지냐? 아니야. 우리 하반기에 더 갈 수 있어. 네. 라고 하는 대형 호재들이 지금 몇 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업계에서 예상하는 거. 그중에 제가 볼 때 대형 중에 대형 가장 큰 호재는 뭐냐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 법안이에요. 우리 많이 다뤘죠. 예,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는 그 제도가 필요하다는 내용만 이제 다뤘는데 네. 그러면 사람들도 알죠. 그래. 그럼 그 하반기에 더 큰 호재 기다려까지는 알고 있는데 이게 호재가 되려면 우리가 기다리는 모양 그대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핵심이죠. 그런데 지금 정부가 이거 관련한 정부의 계획을 발표했는데 네. 현재 나와 있는 정부안은 호재는커녕 호재라고 기다리고 있는 이 모멘텀 자체를 소멸시킬 정도로 너무 실망스러운 상태에 안이 나와 있는 거예요. 현재. 그러니까 하반기 기대감을 살리려면 정부 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빨리 다 알고 다시 정부 보고 입장을 바꿔라. 이렇게 빨리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게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주제입니다. 네. 그러면 도대체 뭐가 어떻게 이렇게 잘못되어 있냐? 이걸 이제 들어가 볼게요. 네. 배당소득 분리과세 말이 좀 어렵습니다. 이겁니다. 우리나라는 배당을 안 해요. 주식에. 그게 참 우리 한국 주식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뭐 그런 굴지의 기업들 수출 좋고 기술 좋은 거 누가 몰라. 근데 외국 사람들은 왜 투자 안 하냐면 하면 뭐하냐. 주식이 올라가면 돈 벌고 내려가면 꽝인 거. 그거는 거의 도박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예. 나는 그 회사에 투자해서 그 실적을 같이 공유하고 싶어. 이게 배당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배당을 많이 안 하냐면 배당은 이사회에서 결정해요. 주주총회 사안이 아닙니다. 그럼 이사회는 누구에게 장악돼 있냐면 소위 말하면 대주주들에게 장악되어 있어요. 예. 냉정한 현실이에요. 뭐 비판은 나중에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대주주는 내가 배당 많이 하는 게 나한테 이득이야. 배당해. 쉽게 말해 이렇게 결정하면 이사들은 결정해 줘요. 네. 근데 대주주가 배당하지 마. 하지 마. 그러면 안 해요. 이게 냉정한 현실이에요. 네. 자, 그래서 한국 주식은 왜 배당을 안 하냐라고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다 물고 들어가면 결국에는 최재주주들이 배당을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명약관한 사실입니다. 굉장히 이상한 얘기죠. 이상한 얘기만 한 지들이 현실이에요. 제일 많이 배당을 받아갈 네. 수 있는데 배당 받는 걸 제일 싫어하는 놈들이다. 그렇습니다. 아주 이상한 얘기입니다. 그럼 걔네들은 왜 배당을 싫어하냐면 돈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통 월급 받으시는 분들이나 좀 소득이 작으신 분들은 잘 모르지만 부자들은 다 그냥 종합소득세 낸다고 보시면 돼요. 네가 벌어들이는 거. 예를 들면 최욱 씨 벌어들이는 게 뭐야? 강연료, 방송 출연료, 뭐 이거 이게 내 총소득이요. 그러면 그걸 다 합쳐요. 그게 종합소득이에요. 종합소득. 근데 부자들은 보나마나 돈을 많이 버니까 종합소득의 최고 세율을 냅니다. 네. 자, 그게 49.5예요. 거의 50입니다. 그냥 50이라고 할게요. 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대주주 이재용, 뭐 정영진 이런 대주주들은 다 50% 50이에요. 내지. 그러니까 걔네들이 가만 있어봐. 내가 배당을 결정하면 배당으로 얼마 더 추가되니? 네 회장님 한 500억쯤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주당 500원만 배당해도 내가 한 5, 600억을 받아? 맞습니다.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러면 내가 250억을 세금을 내야 되네. 절반은 무조건 세금 내야 되니까. 예. 야 그럼 하지 마. 하지 마. 나 250억 세금 안 내도 그거 뒤로 뽑아 먹을 자신 있어. 우리는 그런 우회로까지 다 뚫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당을 안 하는 거예요. 예. 자 이거를 이 사람들의 의지를 바꿔내야 돼요. 어떻게 바꿔? 그러면 종합소득에 합치지 말고 분리해. 이래서 분리입니다. 합치지 말고 그것만 따로 떼게 해줄게요. 그래서 분리과세입니다. 주식으로 번 돈은 따로 떼줄게. 따로 분리해줄게. 떼줄게. 너의 모든 소득은 원래 넌 다 합쳤지만 이것만 빼. 이거 합치지 마. 그리고 49% 세금 냈지? 요거 낮은 세율로 적용해줄게. 이 두 가지입니다. 네. 이게 키예요. 그러면 대주주들에게 이게 유인이 되려면 확실하게 낮은 세율이 적용돼야 돼요. 그렇겠죠. 그래야 뒤로 빼먹는 것보다 더 이렇게 정정당당하게 배당하는 게 나으니까요. 예. 자 그런데 지금은 49%를 세금 내는 이 대주주들에게 정부의 안은 뭐라고 발표됐느냐? 38.5 세금 내게 해줄게라는 거예요. 38.5. 그러면 대충 10%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그러네요. 그 10% 차이 가지고 배당을 그렇게 십수년째 안 하던 수십 년째 안 하던 사람들이 유인을 느낄까 이겁니다. 안 하지. 안 느낀다는 거예요. 안 느껴. 자, 이제 조금 전문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까지 49% 배당 이 세금 내던 사람들은 실제로 49%가 아닙니다. 이걸 전문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42%예요. 왜냐? 종합소득으로 다 합치면 여기서 비용으로 떨어질 것들도 다 빠져요. 네. 최욱 씨 종합소득으로 다 합칩니다. 그런데 올해 차 샀네요. 차값 빼드릴게요. 네. 업무용 차니까. 올해 월세 냈네요. 월세 빼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다 손비로 떨어져요. 그런데 배당을 분리로 빼잖아요. 그럼 여기는 손비로 떨 게 없어요. 네. 배당하는데 내가 무슨 차 사는 거랑 무슨 상관이 비용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비용으로 떨 게 없이 오롯이 38.5를 맞아요. 네. 그러면 종합소득 실효세율은 42인데 거의 비슷해. 거의 이제 5% 그러네. 이내로 붙어요. 5% 깎아줄 테니까 수백억 배당하세요 하면 합니까? 안 안 해.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 정부 대책으로는 유인이 안 된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네. 자 이제 좀
조금 더 어려운 데로 들어가 볼게요. 정부 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배당 소득 분리 과세를 했을 때 그나마 방금 조금 적은 이 감세 혜택을 보는 대상이 있는데 대상 저 배당했습니다. 세금 깎아주세요가 아니고 이 대상 요건에 들어와야 돼요.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잘 들어보시죠. 이게 진짜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이걸 꼭 여기서 해야 됩니다. 네. 자, 첫 번째 작년보다 배당이 감소하지 않을 것. 예를 들어 삼성전자라고 볼게요. 그냥 우리가 쉬운 거. 삼성전자 올해 배당을 많이 했다고 쳐요. 와 그래도 크게 했네라고 하지만 작년에 화랑이었는데 작년보다 조금 덜 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절대값으로 아무리 많이 해줘도 너는 오래된 거 분리과세 혜택 못 받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값으로 아무리 많이 해도 예. 작년에 한 주당 뭐 500원 했으면 올해 490원만 해도 올해 하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배당은 전부 다 과세 혜택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허들이 까다롭죠. 까다로워. 예,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네. 한 해만 삐끗해도 안 되는 거, 아니 하지 마. 이렇게 의지를 꺾인다는 의지 거예요. 꺾입니다. 자, 두 번째, 정부 여건 또 뭐냐면 우수상과 노력상으로 나눠놨어요. 우수상과 노력상. 우수상은 뭐냐? 공부 잘하는 애들. 너 90점 이상 맞으면 상 줄게. 이거 우수상이죠. 예. 그럼 노력상은 꼴등했지만 평균 점수 좀 올라가면 상 줄게. 이게 노력상입니다. 네. 배당 관련해서 우수상으로 가면 당연히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데 노력상으로 가도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데 우수상과 노력상의 상금이 똑같아요. 잘 들어보세요. 그럼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면 내가 우수상으로 가려면 배당을 40% 해야 돼요. 정부 안에 따르면 40% 해야 됩니다. 10억을 벌었으면 4억을 배당을 해야 돼요. 그럼 우수상이에요. 자, 그런데 노력상은 어떻게 돼 있나 보세요. 노력상은 3년 평균보다 5%만 올리면 돼요. 그러면 90점 맞는 게 쉬워요? 아니면 한 번 정도 빵점 맞고 내년부터 3년 평균에 5% 올리는 게 쉬워요? 후자가 쉽죠. 후자가 쉽습니다. 네. 내가 매번 90점을 맞을 필요가 없어요. 네. 한 번 점수 꽈당 맞고 그 다음부터 작년보다 합산 평균에서 5%씩만 올리면 똑같은 상을 받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절대값으로 많은 배당하는 게 아니고 조금만 배당 받으면 돼요. 제가 이걸 수치로 말씀드릴게요. 네. 작년에 100, 재작년에 100, 또 그장작년에 100씩 배당을 해볼게요. 그러면 내년에 상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합산 평균이니까 100, 100, 100이니까 내년에 얼마만 하면 돼요? 3년 평균보다 5%만 늘면 되죠. 네. 그러면 내년에 105만 하면 되잖아요. 105만 하면 됩니다. 그럼 그 다음 해는요. 100, 100, 105. 또 요 평균에 5만 늘리면 되죠. 그럼 그 다음에 얼마만 하면 되는지 아세요? 106.7. 106.7만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어떤 순열이 되는지 아세요? 연평균 2. 제가 적어놨는데 연평균 2.47만 증가하면 돼요. 그럼 거의 뭐 물가 변화가 없이. 상승률보다도 낮은 배당률로만 계속하면은 상을 줘요. 변화가 없어. 예. 이러니까 우수상 받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이해가 되죠. 자, 그다음에 정부안은 2027년부터 적용한다는 거예요. 2027년. 지금 예. 2025년인데. 그러면요. 방금처럼 빨리 해야지. 우수상을 받든 노력상을 받든 그럼 2027년까지 하고 싶어도 오히려 더 안 하겠다. 내년과 올해 배당액을 팍 줄여버리는 거예요. 쫙 줄이다가 더 아까 그래서 노력상을 아까는 100, 100, 100이면 105만 되는데 100, 100 올해 50 그러면요. 내년에는요. 한 6, 70만 해도 갑자기 노력상을 줘요. 더 줄여. 나는 나 같으면. 시행일 그렇죠. 더 줄입니다. 더 줄여 나 같으면. 우리는 지금 배당을 늘리기 위한 유도책으로 이 제도를 검토하는데 예. 정부가 그렇게 설계해서 올해 팍 줄여. 그럼 혜택 받아. 그러면 오히려 반대로 가자. 반대로 갑니다. 이걸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목표 방향과 반대로 가는 정책이야. 목표에 반대로 갈수록 혜택을 보도록 설계돼 있어요. 네. 영리하게 우회하고 탈법하고 편법하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설계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잘못된 거야. 자, 그다음에 이게 세법의 기본이기 때문에 소득세법이라든지 이런 법을 바꿔야 되는데 근본법을 바꿔야 되는데 정부의 안은 뭐라고 되냐면 조특법을 바꾼다는 거예요. 조세제도 특례제한법이라고 해서 3년짜리 법을 바꾼다는 거예요. 딱 3년만 시행한다는 거예요. 3년만. 그럼 3년 지나면 일몰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 이거 계속 할 거야? 분리과세 혜택 계속 줄 거야? 매번 3년마다 논의를 해가면서 불확실성. 시장을 불확실하게 만들어요. 불확실성 안 좋아 경제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는 배당을 많이 주는 시장으로 코리아를 바꾸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던져야 되는데 3년짜리 한시조차 한번 해보고 효과 있으면 내년에 어떻게 할지 말지 보겠습니다. 요게 정부안이에요. 그나마 이 혜택을 보려면 올해와 내년에는 꽝을 치면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시간 너무 없고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걸 아주 진짜 큰 문제만 제가 갖고 온 거예요. 대략적으로 좀 설명이 어렵습니다만 결론은 뭐냐면 좋았어요. 예, 배당을 유도하려고 하는 정책이 나올 거라고 시장이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기대를 했죠. 이런 디테일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도 이게 호재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 아닙니다 지금. 심지어는 외국계 회사의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한국 시장 이 배당 소득 분리 과세만 똑바로 해가지고 아까 최고 세율을 정부는 38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지금 49인데 네. 요거 25로만 줄인다.
그러면 지방세가 붙기 때문에 27.5거든요. 요거 27.5로 줄이는 이소영 의원 발의안이 있어요. 그다음에 김현정 의원 발의안이 있습니다. 네. 시장은 다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만 되면 이거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 소재 이거 하나로 한국 주식시장 4,500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로. 이게 어저께 나온 외국의 회사의 리포트입니다. 이게 그만큼 핵폭탄이라는 거예요. 그래? 어마어마한 로켓입니다. 어마어마한 부스터 엔진이에요. 좀 과장된 거 아니, 과장 아닌가? 아닙니다. 나는 되게 과장. 우리가 한번 다뤘었는데 이것이 과연 재벌들한테 배당을 하게 되는 유인책이 그 정도 될 것인가? 그거 그거에 좀 대해서는 조금 그러니까- 회의적인 의견이 많던데.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유인이 될 정도로 낮춰야 제도에 의미가 있고 의지의 어떤 이거는 바로미터 정도로 그러면 되겠지. 이소영 의원은 왜 최고 세율을 27.5라고 했느냐? 면 지금 대주주들이 나 배당 안 해. 그냥 이렇게 들고 있다가 나중에 팔아버릴 거야. 라고 할 때 회사 현금을 그득그득 남겨놓고 배당 안 하고 그걸 내 지분과 이 나의 프리미엄으로 다 얹어가지고 저거 내 거야. 내 주식 사면은 저 요금도 네가 다 가질 수 있어. 라고 해서 팔 때 양도 차익에 내는 세금이 27.5예요. 그럼 재벌들은 저거 쌓아놓고 나중에 내 주식 팔았을 때 내는 세금이 배당 세금보다 더 싸면 파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배당으로 줘. 차라리 팔지 말고 네가 가져. 그 현금을 네가 뽑아 먹으면 되잖아. 라고 하는 게 양도세하고 매도에 의한 양도세하고 맞춰준다라는 게 이소영 의원의 생각이에요. 네. 그 정도 되면 들고 있다가 외부로 팔 이유가 없어요. 정정당당하게 네가 네 걸로 향유해도 세금이 똑같다. 이 정도까지 낮춰줘야 이 제도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이상 가면은요, 방금 최욱 앵커님 말씀처럼 그거 조금 낮춰준다고 하겠어. 이거 핵폭탄 그렇게 큰 호재 아닌데 이런 비아냥이 나오는 거죠. 네. 예. 근데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 이런 얘기가 하냐면 이제 한국의 기업들이 그동안 돈을 많이 벌었는데 투자자들은 어쨌든 기업한테 돈을 대준 거 아닙니까? 네. 근데 투자자들한테 그 돈 번 거를 나눠주지 않았다는 거죠. 예. 거기에 이제 문제의식을 갖는 거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이제 방안은 인센티브죠. 근데 인센티브라는 게 사람이 안 받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런 우려들이 나오는 건데 네. 그래서 저는 병합적으로 다음에 다른 정책도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더 강력한 정책은 뭐냐면 기업이 갖고 있는 유보금에 대해서 과세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돈을 많이 갖고 있고 예를 들어서 유보금 쉽게 말해서 기업이 투자도 안 하고 계속 갖고 있으면 거기에 과세하는 거예요. 아, 그거 좋다. 아이디어다. 그러니까 유보금 과세도 하고 그다음에 인센티브도 줄게. 즉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줘야 돼요. 그러네. 그래야 움직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경제적으로 얘기하면 아유 저기 인센티브만 하면 돼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렇게 안 움직입니다. 네. 당근과 채찍. 그래서 정책은 밸런스 있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되면 다음에 바로 기업들의 과도한 유보금에 대해서 과세하는 정책이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 그러네. 완벽해요. 그러면 진짜 5천 이상 갈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잠깐 얘기한 것처럼 그래 그러면 이 정책에 진짜 다시 우리 논의의 첫 시발점으로 가보자. 이거 왜 하려고 그러는 거야? 배당을 유도하는데 본질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정부는 멍청한가? 안 멍청하잖아요. 네. 근데 왜 정부는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유도책을 슬쩍 던지고 왜 그래요? 있었을까? 정부가 걱정하는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깎아주는 금액이 많이 크면 세수가 줄잖아. 이게 정부의 논리예요. 네. 근데 진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민간에서도 해보고 이소영 의원도 해보고 해보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해서 배당을 많이 어수룩하게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진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통해서 팍 낮춰가지고 배당이 확 늘어나잖아요. 네. 그러면 대주주 일가들은 세금을 조금 많이 감액받죠. 네. 그런데 대주주 일가 지분을 뺀 나머지 한 70% 80% 갖고 있는 우리 일반 주주들은 배당을 받잖아요. 네. 없던 배당이 이제 생기잖아요. 얘네들이 네. 결정을 하면. 네. 그렇게 해서 배당세를 안 내던 사람들은 새롭게 배당세를 내게 낼 되죠. 거 아니야. 그럼 올라갈 거 올라가죠. 아니야. 그 합이 이게 더 크다는 거예요. 그렇지. 세수가 더 크다 이거야. 그러니까 정부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정책, 배당 유인도 안 되고 과세도 도움이 안 되는 최악수를 지금 디자인했다는 겁니다. 그 누구야 디자이너? 기재부 세제실. 기재부에 예. 세제실이라고 예,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왜 거기서는 안 좋은 디자인을 해요? 다들 그러니까 실력이 있을 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해가 안 되죠. 야, 니네는 뭐 하는 거냐? 왜 그래? 주시장에도 도움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잘 보시죠. 이 논의가 불과 2달 전에 대주주 양도세 기존 논의랑 비슷하죠. 그때 난리 났었잖아. 난리 났었죠. 근데 이거 정리됐잖아. 결국에는 2달간 우리 박스권에 우리 시장만 가뒀잖아. 이 정부의 의지만 시험하게 만들고 결국 아무 누구 짝에도 도움되지 않는 논란 끝에 결국엔 정리되고 나니까 코스피 올라가죠. 올라갔잖아. 이런 식의 찬물이 좀 있으면 또 끼얹어진다는 게 제 얘기입니다. 또, 아유. 의미 없는 논란. 힘들어. 호재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면서 시장에다가 막 던져가지고 호재를 소멸시키고 우리가 지금처럼 정부에 네가 말하는 진짜 목적이 뭐야? 그 도움이 되겠어라는 의미 없는 논란 속에서 또 이 호재를 소멸시키니까 제가 볼 땐 대주주 양도세 논란 시즌 2가 되니까 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할 때 빨리 시장 친화적인 대책으로 바꿔서 내라. 네. 그래야 호재도 되고 시장도 살고 오히려 과세도 도움이 되고 네. 우리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된다. 이 알겠습니다. 얘기입니다.